순노르TV. 멸종이란 생태학에서 절멸이라고도 부르며 이전에 분명히 생존해 있던 개체의 종이 더 이상 지구상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난 1세기 동안만 해도 지구에서 멸종한 동물의 수는 정확히 파악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동물들과 유사한 모습인 경우도 많았지만 어떤 동물들은 기존의 동물들을 합쳐놓은 것처럼 신비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하는데요. 오늘은 안타깝게도 멸종에 더 이상 직접 볼 수 없게 된 동물들 중 그나마 자료로라도 남아있는 특이한 동물 친구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위, 태즈메이니아 호랭이. 뭔가 아픈 늑대나 개 또는 하이에나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빵댕이에는 누가 봐도 익숙한 호랭이 무늬가 있어 이게 대체 무슨 동물일까 싶은 태즈메이니아 호랑이는 이름에 호랑이가 들어가는 것과는 달리 주머니 고양이나 이미 멸종한 주머니 사자종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탈라신 또는 사일러신이라 불렸던 태즈메이니아 호랑이의 서식지는 파푸아 뉴기니와 호주 전역으로 생활 양식은 객과 동물에 가까워 잡식을 하며 단독 또는 한 쌍으로 넓은 초원을 신나게 뛰어댕겼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야행성이라 낮에는 바위나 나무 밑 그림자에서 퍼질러 잠을 자다가 밤에 일어나 사냥을 했다 합니다. 주로 사냥해 먹던 것은 쿠스쿠스나 반디쿠트와 같은 작은 설치류였는데 때로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거나 몸집이 작은 왈라비를 사냥하기도 했다는데요. 그리고 태즈메이니아 호랑이는 마치 악어처럼 입을 아주 크게 벌릴 수 있었고 그 안에는 날카로운 이빨들이 가득해 사냥감을 통째로 씹어먹기 좋았을 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호주 대륙에 인류가 점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태즈메이니아 호랭이들은 생태계를 잃어갔고 또 덩치가 더 큰 야생들께 딩구가 출몰하게 되면서 먹이 경쟁에서도 밀리게 되죠. 그러다 사람들이 키우는 양들을 노렸다가 해 만드는 나쁜 동물로 낙인이 찍히고 말았고 이후 사람들은 태즈메이니아 호랑이를 보는 족족 무자비하게 방망이로 때려잡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개체 수는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러다 뒤늦게 호주 정부는 태즈메이니아 호랑이의 멸종을 막으려 생포의 개체 수를 늘리려고 했지만 1924년 생포된 마지막 개체가 1936년 폐사하면서 결국 멸종하게 되었다 하네요. 4위, 도도새.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섬인 모리셔스 섬은 400년 전까지만 해도 인류의 발이 닿지 않는 새들의 땅이었다고 하는데요. 도도새도 이 모리셔스 섬에서만 서식했던 종이라고 합니다. 도도새는 닭처럼 날개에 비해 몸집이 거대해 날지 못하는 조류로 의외로 분류는 닭이나 칠면조가 아닌 비둘기과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했듯 모리셔스 섬은 아주 오랫동안 새들만 살던 섬이었기 때문에 천적이 없어 날 필요가 없었고 날개가 퇴화한 것이죠. 또한 같은 이유로 얘네들은 알을 낳을 때 한두 개밖에 낳지 않았고 그 얼마 되지 않는 알도 바닥에 지은 둥지에 아무렇게나 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1500년대 초부터 유럽 선원들이 이 섬을 경유지 삼아 정박하게 되면서 모리셔스 섬엔 사람의 손길이 닿게 되었고 사람을 처음 본 도도들은 아무런 경계심 없이 배 가판 위로 올라와 배고파 침을 질질 흘리는 선원들을 콕콕 쪼았다고 합니다. 아저씨 누구예요? 우리 친구 할래요? 이거 봐라, 먹을 게 지 알아서 왔네. 일로 와봐라. 그렇게 도도는 배고픈 선원들의 먹이가 되었는데 선원들에 의하면 도도새는 끔찍할 만큼 맛이 없어 역겨운 새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했다 합니다. 그리고는 더 시간이 흘러 네덜란드에선 이 섬을 범죄자들을 가두기 위한 유배지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이곳에 쥐나 원숭이, 꿀꿀이, 멍멍이, 야옹이와 같은 육지동물들이 새롭게 자리잡아 서식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동물들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도도새의 알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기 시작했고 야, 이 맛있다, 야. 도도새의 개체 수는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결국 삶의 터전을 완전히 빼앗긴 도도새는 인간에게 발견된 지 단 100년 만에 멸종되었다 합니다. 여기서 일부 전문가들은 만약 도도새가 닭을 뛰어넘는 맛을 가진 조류였다면 정착민들이 도도를 가축화하거나 다른 육지로 이동시켜 지금까지도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이란 주장을 한다고도 하네요. 아니, 얼마나 맛이 없었길래. 그래도 도도새야, 인간이 미안하다. 3위, 스텔르 바다소. 첫인상만 보면 그냥 흔하진 않지만 다큐멘터리에선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는 뒤공이나 매너티와 같은 귀염뽀짝한 친구처럼 보이지만 스텔라 바다소는 이들보다 훨씬 이전인 빙하기 때 출몰한 개체로 성체 기준 크기는 무려 10m에 몸무게는 1톤까지 자라 뒤공이나 매너티보다 훨씬 더 컸다고 합니다. 이런 거대한 덩치 덕분에 천적은 우연하게 만나는 상어나 봉고래 말고는 없었으며 주 서식지는 북태평양의 광활한 바다였다고 하는데요. 주식으로 먹던 것은 거대한 덩치와는 어울리지 않게 해수면
표면에 넓게 퍼져있는 다시마를 뜯어먹었다고 합니다. 저거 안 비리나? 이 거대하고 신비한 생명체가 멸종하게 된 것엔 몇 가지의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역시나 또 인간 때문이었는데요. 듀공이나 매너트처럼 유유자적하고 또 호기심이 많았던 스텔러 바라소들은 인간이 자신들을 사냥하려고 접근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아무런 경계심 없이 오히려 인간들에게 다가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냥당한 스텔러 바라소에게서는 뼈와 엄청난 양의 고기는 물론 양질의 기름 그리고 가죽과 젖까지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버릴 게 없었죠. 그리고 또 고기 맛은 얼마나 좋은지 증언에 따르면 마블링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소고기와 비슷한 맛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소문이 나자 북극해 근처의 사람들은 바다에 떠다니는 보물마냥 스텔러 바다소를 앞다퉈 사냥하기에 나섰고 최대 잠수 시간이 4분밖에 되지 않아 물 위로 올라와야만 했던 이 불쌍한 친구들은 존버하는 인간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스텔러 바다소에 대한 소식이 인류에게 닿은 지 단 27년 만에 스텔러 바다소는 1760년대를 마지막으로 지구에서 멸종하고 말았다 하네요. 스텔러 바라소야, 인간이 미안해. 2위 겁나 큰 타조. 모아는 뉴질랜드에 서식했던 조류로 세지만 날개가 완전히 퇴화해 날개뼈의 형체조차 없었던 개체인데요. 모아에도 여러가지 종파가 있었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개체는 그 중에서도 가장 컸던 남섬 자이언트 모아, 초대형 모아입니다. 남섬 자이언트 모아의 학명은 리노니스 로버스투스 오웬, 그 뜻은 무려 강건하고 무서운 새인데요. 이 새가 이렇게 불렸던 이유는 아무래도 크기에서 오는 위압감 때문이었는데 자이언트 모아는 성체 기준 키는 최대 3.6m, 몸무게는 250kg까지 나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타조보다 1m가 더 크고 100kg이 더 나갔다는 것이죠. 이는 지구상에서 인류와 함께한 새들 중에서 가장 큰 크기였다고 하는데요. 주로 먹던 것은 풀과 높은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였고 위석을 삼켜 소화를 돕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크기답게 엄청나게 큰 럭비공만한 알을 낳기도 했는데 알 크기로만 봤을 때 자이언트 모아의 새끼는 태어나자마자 당당하게 걷고 뛸 수 있었을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 최강의 새 모아들도 멸종을 피해가진 못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마오리족 때문으로 뉴질랜드에 정착한 마오리족들이 모아들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다 보니 씨가 마르고 말았다 합니다. 또한 도도새의 경우와 비슷하게 마오리족들의 가축들이 모아가 힘들게 낳은 알을 먹어치우기도 해서 야, 이 맛이다, 야. 멸종의 속도는 너무나도 빨랐다고 하죠. 이렇게 결국 모아는 1400년대 후반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하네요. 뭐야, 마오리족들이 미안해. 1위 티타노보아. 이름만 들어도 뭔가 웅장히 가슴해지는 티타노보아. 남아메리카에 살았던 이 고대 뱀은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뱀이자 생태계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자리하고 있었다는데요. 1990년대 턱뼈가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28마리의 화석이 발견되었는데 처음엔 뼈 크기가 너무 커서 이것이 절대 뱀일 리가 없다고 생각한 학자들은 거대한 악어의 뼈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까지 했죠. 성체 기준 길이는 최대 15m에서 18m, 몸무게는 최대 2톤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몸에서 가장 굵은 부분은 무려 1m로 모두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 티타노보아에게 붙잡히게 된다면 그 즉시 사냥감은 모든 뼈들이 으스러졌을 거라 합니다. 이 녀석들은 주변이 습한 열대우림 지역에 자리를 잡고 대부분의 시간을 물속에서 보냈을 것으로 추정한다 하는데요. 그런데 티타노보아의 입은 현생의 뱀들처럼 턱 구조가 유연하지 않았고 또 이빨의 구조가 거대한 동물을 삼키는 데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끄러운 물고기를 주식으로 삼았을 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워낙 기본적인 크기가 컸기 때문에 악어나 거북이 정도는 쉽게 잡아먹지 않았을까라 추측하는 전문가들도 있죠. 하지만 티타노보아가 군림하던 시대는 신생대의 팔라오세 중기, 지금보다 지구가 많이 뜨거웠을 때이므로 여러 빙하기를 거쳐 지구의 기온이 낮아지자 열대우림의 규모가 줄었고 또 거대한 몸집을 유지하기 위한 먹이들 또한 찾기 힘들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레 멸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을 것이라 합니다. 인간이 어떠한 거대한 생명체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는 섬 같은 곳이 있다면 먹잇감의 입장에서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여담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동물들의 대부분은 남겨진 화석이나 미라들에서 DNA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복원을 시도하고 있다 하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